전산회계 1급 91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지도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지도원가 포함합니다. 매입운임 이런 거죠. 매입운임. 재고자산 수량의 결정 방법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은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계속기록법? 그럼 계속기록법은 뭐죠? 매입과 매출을 모두 기록하죠. 매입과 매출을 모두 매입 매출 기록 매입과 매출을 모두 기록을 합니다. 자, 기록을 하다 보면은 매출 수량은 정확하죠. 나중에 기말재고 계산을 해서 매입은 100개 있는데 매출이 80개야. 그럼 20개 남죠? 그럼 20개가 기말이죠?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19개밖에 없더라. 한 개 어디 갔지? 그런 걸 감모라 합니다. 기말 재고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다. 실제 재고 조사법은 매입만 기록합니다. 매입만. 그래가지고 매입만 기록하고 100개 매입 실제로 가서 헤아려 봅니다. 창고에 가서 20개 있어. 100개 매입을 했는데 창고 갔더니 20개가 있더라. 아, 80개 매출했네.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기말 재고를 정확하게 계산. 거꾸로 된 겁니다.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죠. 맞죠? 그럼 비정상적인 감모는 뭐죠?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영업의 비용 처리. 그럼 정상적인 감모는 어떻게 하죠? 매출원가 가산.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 얘만 분개하죠. 영업의 비용으로 분개 처리. 얘는 분개 안 하죠. K랩에서는 분개하잖아요. 4번 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뭐 평균을 내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이죠. 그다음 2번 문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 매출 거래처에 받은 약속금을 할인했죠. 그죠? 할인했습니다. 뭐죠? 매출 처분 손실 나오죠. 할인하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 약속금이 만기 전에 매각되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어음이 만기 전에 매각됐다는 필요 없는 게고요. 매출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자, 뭐죠? 대손상각비? 대손이죠. 판매비와 관련입니다. 이런 판관비. 매입 거래처 외상대금 조기상환이네. 할인 맞죠? 그럼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항목. 매입의 차감 항목이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매입 할인, 판출, 매입의 누리. 매입의 차감 항목입니다. 여기서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는 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기여입니다. (3번) 문제. 결산 시점에 결산 수준 붕괴로 발행하였을 경우 당기 순이익의 변동은. 자, 요거 확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첫 번째, 자, 매출 채권 전에 550만 원에 대해서 2% 대손을 예상합니다. 예상은 안 했다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럼 550만 원에 2%면 11만 원이죠. 그런데 충당금이 잔액이 3만 원 있다가 가져갑니다. 빼면 얼마? 8만 원을 설정하죠. 분계 대손상각비 8만 원, 대손 충당금 8만 원.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만 원.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만 원에 대해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대변의 가수금 5만 원. 그 전에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 가수금 정리합니다. 돈이 남았죠. 자비 수익 작업. 그럼 이거는 플러스이 되죠. 8만 원은 마이너스, 그죠? 5만 원은 플러스. 결국은 얼마가 이익이 3만 원 감소. 3만 원 마이너스. 8만 원은 이익에서 마이너스. 이익에서 5만 원은 플러스. 5만 원 증가, 8만 원 감소. 그러면 3만 원이 감소되는 거죠. 단기순이익 3만 원 감소. 4번 분류가 성격이 다른 것. 이거는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에서 코드 번호 줘야 나오죠. 요거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자차손.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시작되면 다 붙여. 5번 문제. 다음은 유가증권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채무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당연하죠.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은 삼각호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유효이자율법을 정리해서 삼각호 줍니다. 맞까요? 그러면 4번이 틀렸단 말인데 유가증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정근거래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아닙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0원이다. 자, 현금 12,000원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것 같아요. 수수료 500원 차감했으면 11,500원 이라죠. 그럼 처분이익이 1,500원 되거든요. 뭐다?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분가액에서 수수료는 처분을 할 때는 그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차감, 처분가액에서 차감라고 얘기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닙니다.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매입을 할 때는 차변의 단기매입 매입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 적죠. 특이하죠? 그런데 매입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인데 이때요 수수료 비용 뭐죠? 이것도 영업의 비용. 주기 투자, 영업 이외의 활동이죠. 그때 발생한 비용 수익들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6번 문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시도원가 배분, 기간 동안, 그죠? 기간 배분. 정렬법은 내용수 동안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틀렸죠?
체감법이라죠. 정밀법은 체감법으로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점 작아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제조에 관련되면 500번 대잡아라. 맞죠? 500번 대잡아라. 맞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자 산업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 효익의 소물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물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될 수 있는 대로 매기 적용해라. 예, 맞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하여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현금 유출입에 관계없이 어쩌고 발생주의에 따른다. 맞습니다. 수익은 실현주의로 해야 된다. 맞고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한다. 네. 상계함으로써 아니죠. 상계 안 합니다. 총액으로 기재입니다. 4번. 8번 문제. 사채. 옳지 않은 것은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채는 비유동부채죠. 이번에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행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역시 발행가에 의해서 차감한다. 발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변의 사채 만원, 자, 예를 들어서 현금 8,000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000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수수료가 들어갔다. 보통 예금 500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빼죠. 여기서 2,000원. 그냥 이래 버리면 발행가액이 바뀌고. 사차원 발행 차감과 할증 발행 차감은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상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답 4번이네. 액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은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평가 발행. 9번 문제.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지도원가 300만 원이며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무계획이 150이 있습니다. 어쩌고 메모로니까 끝났죠. 다 필요 없죠. 중간만. 요건 얼마? 150. 요걸 메모로 갑니다. 그래서 기계 상대 감가상각 무게 150, 장보가 150이죠. 얘가 메모로 거거든요. (10번)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랑 같다? 제공품이랑 이꼴입니다.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제공품 계정을 보고식으로 만든 게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직접 재료비, 단기 제조원가, 기초제품 없죠? 8번, 3번, 기말제품. 제조원가 명세서 이퀄 제공품이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제조원재비 총액은 얼마인가? 이거죠. Y에 배부되는 요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죠. A를 먼저 배분해라. A를 먼저 배분해라. 단계식 배분법. 그럼 먼저 요거를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X 제조 부분, Y 제조 부분 40, 60, 40, 60 있고요. 보조 부분, 자 A를 먼저 배분을 했으니까 B를 앞에 보냈습니다. B 40, A 30. 그래가지고 A를 자기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배부를 합니다. 30만 원을 배부합니다. 어떻게 A를 이렇게 배부했죠. 그죠? X 20% 30만 원을 X 20% 얼마? 20%면 요 6만 원이죠. X에 6만 원, 40% 12만 원, B부분에 12만 원 이렇게 배부한다. X에 6만 원, Y에 12만 원, B부분에 12만 원. 이게 단계 배부이죠. 일부 배부. 아예 배부하지 않으면 직접 배부. 그 다음에 B를 배부하는데 B는 이 금액으로 배부하죠. 얼마? 52만 원이죠. 52만 원을 여기 배부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죠. 여기만 배부하니까. 그죠? 30%대 50%. 그럼 뭐 합이 80이죠? 80분의 30, 80분의 50. 52만 원을 배부하는 겁니다. 계산해볼까요? 52만 원 3, 19만 5천 원. 32만 5천 원. 위에 19만 5천 원, 32만 5천 원. 이렇게 배부하는 것을 반개씩 배포법이다. 합이 44만 5천 원. 4번이 됩니다. 12번 문제.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화 여부에 대해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 기간 원가 800건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 여기는 500건데 얘는 나중에 제품 원가 되는 거죠. 자산에 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화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다. 원가 형태인데 이거 아니죠. 원가 형태는 고정비, 변동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가 형태, 고정비, 변동비. 의사결정에 따라 활용, 비관료, 제조 활동에 따라서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분류합니다. 이것도 500건대죠. 얘가 800건대. 그 800건대를 기간 원가, 비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면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특징의 특히 과세입니다. 속도 빠른 거 KTX 그죠? 고속버스 속도 빠른 거. 근데 마을버스 그냥 일반 버스 시내버스죠.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면세거든요. 도서 면세입니다. 임산물 농축수 임산물 농축수 임산물 면세 1번 과세 14번 부가세법 틀린 것은 부가세는 전단계세액 공제법 제도라고 있고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없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총괄 납부입니다. 납부를 총괄이지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고는 해야 돼요. 납부 의무가 없다. 이건 틀렸죠. 납부만 총괄입니다. 납부만 총괄. 주된 사업자가 하죠. 그런데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가 아닌 경우. 자, 통신 판매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있죠? 쇼핑몰,
이름이나 도메인 이름 변경하면 정정 적합신고입니다. 네, 공동사업자 구성과 출자 지분이 변동됐을 때 적합신고. 대표자 변경됐을 때 적합신고. 그런데 3번은 뭐냐면 정여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을 때 이거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완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폐업의 요건입니다. 폐업하고 새로 개업합니다. 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